이 박사님, 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개판된 게 정교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거기서 청계광장에서 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 말이야. 도대체요. 한번 비춰봐라. 자, 1번입니다.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박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어? 예, 이거 공부하면 복잡한데 그 미국의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 대령이던 날 이제 아주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소련이 2차 대전 내내 일본하고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두 번째 핵폭탄 떨어진 날 8월 9일 날 밤 0시에 소련 놈들이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밀물듯이 내려가는데 소련군이 8월 9일 날 저쪽 한경 북도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 미군 대령 둘한테 그 작전국장이 별 하나였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 좀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지금 소련 놈들이 평안 북도까지 왔는데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한반도 일본하고 전쟁은 미국이 혼자 다 했는데 앞으로 며칠이면은 일본이 항복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밤에 말이죠 11일 밤인가 그래요. 밤 한 3시쯤까지 대령 두 사람이 백지도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8선을 발견하고 여기를 긋자. 그 이유는 소련이 거기까지만 오게 하려고. 그리고 미군은 아직 옥지나와에 멀리 있었습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월 11일 날 새벽에 38도선을 가지고서 링컨 준장한테 가서 38선을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거 너무 남쪽 아니야. 우리가 다 싸워놓고 이걸 뺏기면 어떻게?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38선이 괜찮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해군의 나라인데 서울도 38선 안에 있고 밑에 있고 그리고 부산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소련이 말 안 들으면은 36도까지 양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가지고 38선 안을 냈습니다. 그 조지 링컨 장군은 40도로 긋자고 그랬습니다. 40도. 그러면 저쪽 끝까지 올라가요. 한경 북도까지. 맞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소련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반이라도 지켰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러시아 군대가 그렇죠.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아니 4km가 아니라 뭐 몇십 킬로씩 왔습니다. 몇십 km씩 내려오니까 러시아 군대가 부산까지 못 오도록 그렇죠. 저지하기 위해서 그은 선이 38선이죠. 이걸 가리켜 미국이 38선을 그었다. 미국이 나라를 두 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교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정교조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양반도 성령이 또 떠나갔나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정교조 저놈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자 보자. 에이 참나. 두 번째, 45년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대신 한국을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 대신 우리를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 맞나요 이 말이? 그때 그 미국 지도에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코리아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런데 미국이 만약 일본이 말이죠 미리 항복하면은 그러면 일본 땅이 그대로 다 일본으로 나오면 한국도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저 일본 놈들이 못될 놈이기 때문에 저거는 전쟁에 졌을 때 항복하는 날 그 순간에 일본이 아니라 1차 대전 이후에 1919년 이후에 일본이 뺏은 땅은 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군이 35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가서 그 일본군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본군을 깨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하는 바람에 여기 온 미군은 일본군을 깨러 온 미군이 아니라
일본군이 그래도 항복했지만 있으니까 항복한 군대는 항상 총을 다 뺏깁니다. 총하고 칼. 그래서 여기 있는 일본군의 총과 칼을 뺏으려고 미군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 미국이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약속한 것도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의 칼은 네가 빼서 38도 아래쪽에 있는 일본군의 총칼은 내가 뺏을게. 그렇게 약속한 것이지 우리 반씩 먹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도 요약하면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일본군을 쫓아내고 한국을 일본 대신에 계속 미국이 식민지 자리를 시키러 왔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인 게 왜 그러냐. 이건 사기야, 사기. 세 번째,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제일 골치 아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두 번째가 박정희일 거예요. 미국이 아주 미쳤습니다. 이 둘 때문에. 세 번째는 정광훈이야.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출판사 사장이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해가지고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당당했던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당당했던 한국의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의 벼랑끝 외교정책. 지금 벼랑끝 외교정책이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한테 하던 거예요. 미국을 인님 다해서 힘들게 만든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없이 주는 거, 그거 얻어내는 거, 그거의 효시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하고 대통령직에서 쫓아내자는 그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는 작전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곤자해서 쫓아내려는 작전을 미국이 한번 시도까지 했다가 나중에 거기 보좌관들이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만큼 저 대한민국을 지배할 사람이 없다, 지도할 사람이. 그 계획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 뭐라 하냐면 아마 젊은이 같아. 억울해. 정교조한테 속은 것을 이렇게 억울해. 정교조한테 속은 것을. 그러니까 도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정교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라고. 이승만만큼요 미국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1919년 3.1절이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이거 완전 사기야. 한번 설명해. 저거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국가는 세계가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있기 위해서 세계는 뭐냐면은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 영토 있었나요? 주권이 있었나요? 국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우리 인생의 얘기를 하면은 그날 임신한 날일 수는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태동된 날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일이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 태어난 날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왜 그러면 정교조들이 48년 8월 15일 건국이 아니다고 하냐? 여기에 완전 문재인 요놈이 저 48년 8월 그날 우리 저 건국절 날 연설할 때에 문재인이가 이렇게 한 거야. 맞아요. 대한민국은 아직 건국되지 않는 나라라고. 이게 북한에서 지시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남한의 교육에 대해서 정교조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느냐? 결국은 이 나라는 아직도 건국이 안 된 나라라고 왜 주장하냐 하면 그 문재인이가 북한 가서 남쪽 정부라 그랬잖아. 남측. 그러니까 아직 정부는 돼도 국가는 안 됐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주체사상으로 북한이 남한을 먹은 뒤에 그때서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된다 이거야. 그걸 몰고 가려고 요즘 발광을 떠는 거야. 이거. 죽여야 돼 이 자식들을 다들. 자, 그다음 6.25는 남한이 일으켰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얼마 전에 송영길이도요 6.25는 트루만 대통령이 유도에서 일어났다 이따위 소리 했어. 나쁜 놈. 미쳤어. 그 송영길 그렇게 한 거 들으셨죠? 며칠 전에. 그 해설 한번. 그리고 좌파 놈들이 이제 북한이 그 침략한 것이 확실하게 진 것은, 그러니까 문서로 확실하게 된 거는 소련이 망한 다음에 그 비밀 문건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소련이 때리라고 명령서까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그냥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아, 이거는 전쟁이 아니야.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치고받다가 일어난 일이야. 내라냐. 그래야지 북한의 남침이 이제 뭉개지는 거죠. 또는 야, 미군이 말이야 어디서 가서 싸움을 하고 싶은데 싸움을 할 데가 없어.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한국에서 미군을 다 뺐어. 그래서 빈터를 만들어 놓고 야, 소련 놈 일로 와 라고 꼬신 거야. 그래서 북한이 먼저 온 거야. 그게 소위 침략 유도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그걸 어디서 또 뭐 엉터리로 요약해 놓은 것을 하나 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침략 유도를 당해서 북한이 먼저 친 것이지, 그러니까 북한이 더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기가 불쌍해. 효순이 미선이는 미군이 취미로 죽였다. 저거는 뭐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초악마라 하더라도 장갑차 타고 가다가 저기 어린 여자애들 2명 간에 한번 깔아 뭉개 못 가? 줄까 그래 안 죽여보자 픽 죽였다. 뭐 그래서 악마화 시키는 거죠, 어떤 인간을. 세상에 미순이 효순이 죽었을 때요, 세상에 미국의 최고의 세계 제일이라는 부시가요, 미국 대통령이 이 개인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니까요. 아니, 미군이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이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있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망해야 돼, 이 개자식들아, 완전히. 자, 다음. 아니, 그때 미군 소령 한 사람이 미국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미군 당장 빼 그랬습니다. 분노해가지고. 그것을 유발하는 것이죠. 미국 나가게 하려고. 그 다음에 미국이 광우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네. 저 거짓이 지금이라도 해명되고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냥 꿀먹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거 듣고 계시나요? 이런 정교조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 정교조 이놈들은 싹 쓸어버려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돼. 다음에 세월호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만든 사건이다. 맞아요? 어이가 없는 것은 분석이 안 됩니다. 어이가 없는 말은. 참. 그런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절반이란 말이야. 어떻게 정교조가 30년 동안 국민들을 세뇌시켰으면 이런 일이 생겼냐. 자, 다음.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다. 박근혜는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거짓말이까지. 재판에서 다 거짓말하고 나왔잖아요. 무죄로 나왔죠. 재판에서 다 나왔잖아요. 만약에요, 윤석열이가요 우리 쪽으로 전향 안 하고 대통령 안 됐으면요, 이 상태로 왔으면 윤석열부터 사형당해요. 윤석열은 박근혜 깜방 집어넣었잖아요. 그 윤석열은요, 참 저건요, 재수가 더럽게 좋은 사람이요. 박근혜 깜방 집어넣어놓고 지는 또 대통령까지 되고.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시켜서
행자부 장관 이상렬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싹 쓸어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돼. 혁명적인 분위기로 싹 쓸어버려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두 대통령 깜빵 집어넣은 죄를 용서 못 받아. 윤석열도 소용없어. 싹 쓸어버려야 돼요. 다음 10번째, 또 문재인 대통령이 4.3 사건을 2020년 추념사에서 먼저 꿈꾸었던 자들이 김달산, 이덕구가 제주도 4.3 사건은 일으킨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예? 또 박사님 해설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미국 교수가 4.3 사건을 설명하는데 4.3 사건 거기에서 이제 그 반란군한테 뺏은 총칼 이걸 이렇게 쌓아놓은 사진을 찍은 거를 보여주고 이것이 민중반란이냐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한 것이죠. 북한이 정식으로 남한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꿈꿨다.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는 꿈을 먼저 꿈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주도 4.3 사건은 김달삼, 이덕구, 그 다음에 또 총사령관 또 하나 있는데 3명 그 잊어먹었네. 이놈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제주도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제주도는요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깃발을 태극기 다 내리고 인민공화국 깃발을 6개월 달아놨어요. 제주도는요 4.3 50선거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탄생되는 게 50선거인데,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왜? 선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한 달 후에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에 참여했어요. 제주도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제주 사람들이 돈 달라고 떠들지 뭔 돈을 줘 주기는. 그래서 북한 선거에 참여해서 김달삼이가 그 투표함을 들고 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가서 북한에다가 표를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장관 됐어요. 장관. 이게 4.3 사건이야. 그런데 여기를 가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먼저 꿈꾸었던 자들을 경찰들이 진입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할 수 없이 뭐가 뭔지 몰라서 갔다 또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갔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4.3 사건과 광주 사태는 절대로 윤석열은 가면 안 되는 거야. 내년에도 또 4.3 사건 가면요 난 윤석열 탄핵운동 하려고. 탄핵운동.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말이야. 광주 사태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광주 사태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하나만 띄어넣어서 보면 안 돼요. 해방 후로 70년 동안 있었던 모든 폭동과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거야.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제주 4.3 폭동,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5.18 사건이야. 5.18 사건 하나만 다르다. 하나만 북한이 개입을 안 했다. 이러면요 역사의 방정식이 안 맞아요. 나는 거기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 오늘 내일 해요. 92살 되는 고정간첩 전향한 할아버지. 내 너아래 TV에서 토크하는 거 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 증언, 지금도 그 녹화한 거 있어요. 지금 너아래 TV 들으면 나와요. 5.18 사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남한에 파송된 북한의 간첩들이 전주에서 다 모였대. 다 모여서 내일 모레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날이 수령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총력 거기 참여하여 그 회의까지 다 했다 그러잖아. 그런데도 왜 북한의 이 군대가 거기 개입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논쟁이 심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전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도 이거 30년 연구한 사람인데 북한군이 여기 왔냐 안 왔냐는 이것은요 잘 보세요. 그 할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광주 사태를 놓고 싸우는 걸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해방 후로 70년 동안 저 광주와 전라남도에 지금 박혀 있는 고정간첩이 소속이 북한 군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2, 3년마다 한 번씩 서해안을 통해서 북한 군대에 가서 훈련을 재교육 받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야. 그냥 근데 지만원 박사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일광수, 이광수 하고 그 서해안에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직접 와서 막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곤란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와 있는 고정간첩이 원래 북한군이라는 거예요. 북한군. 북한 군대 소속돼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3분의 1을 우리가 찾아서 광주 사태고 제주 4.3 사건이 법이고 원천적으로 다 무효시켜줘. 싹 무효시켜줘. 싹 무효시켜줘. 나는 분이 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 애들한테 거짓말을 믿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진실이 밝혀지면요 지들이 또 곤란할까 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5.18은 말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놨잖아. 이야, 이런 세상에 지구촌에 어디 이런 법이 다 있어 이거. 응? 자, 다음 기가 막히기다. 11번째,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적화 통일로 이어가는 길목이다. 맞아요. 맞는 얘기. 왜 저렇게 문재인이가 끝까지 평화협정 하려고 그러고 종전을, 이게 결국은 남한을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뒤에 그리고 한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붙이려고 했던 일이라고요. 문재인 이놈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반역죄야, 반역. 그래서 고영인 변호사님이 어제 다시 먼저 번에 했는데 그 기각됐는데 이번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문재인 여적죄, 이적죄에 대해서 다시 대검찰청에 고발했어요. 맞아요. 반드시 저건 처형해야 되죠. 완전히 저거는 간첩이야. 저 지금 간첩이야. 나한테 3번 깜빵 갔다 왔잖아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이 자식아. 그리고 나 개인한테 저지른 죄만 해도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 일개 국민을 지목하여 정광훈 재구속시켜 법정 처형을 때려라. 대통령이 그런 지시하면 돼, 안 돼?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 한 개인 사건에 대하여. 그런데 저 자식은요 심심하면 입을 열어서 김학의를 재구속시켜라, 장자연 사건을 재구속하라고. 야, 이 개자식아, 내가 바람 피웠나? 장자연이냐 내가? 내가 장자연이냐 이 개자식아? 오만 대 다 개입하고 오만 대 다 개입하고 말이야. 그래서 국정원장 3명을 지금도 깜빵에 집어넣어 놓고 있고, 문재인 이 자식이 국정원장이 뭔 죄를 졌어? 나라 위해서 충성한 게밖에 더 있냐고. 국정원 직원들 200명을 깜빵에 집어넣었어 이 새끼. 저 새끼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맞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냥 법무부 장관 잠깐 해먹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워야 돼. 그거 잘 세우면 내가 대통령 만들어 줄게. 맞습니다. 이만큼 위험한데 이 모든 전체의 온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전교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교육감 후보, 맞아요. 다른 데는 다 다니어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감 후보님들 3명 제발 정신 차리시고 내일 안으로 다니라 하세요. 하란 말이야. 다니라. 대한민국의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자기들이 말이야 무슨 욕심으로 말이야 정치해 먹으려고 그러면 되냐 말이야. 돼 안 돼? 단일화도 원리가 나와 있어.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거 봤죠? 여론조사에서 1등 하는 놈 쪽으로 단일화하란 말이야. 맞아요. 원리가 딱 나와 있으니까. 맞죠?
맞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경기도는 단위로 됐잖아요. 왜 서울만 왜 난리냐 말이에요. 서울만. 여러분 세게 기도도 하시고 압력도 넣으시고. 네. 자, 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소리 질러도 기도해도 금식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천만조직해야 돼. 아멘. 천만조직하여 자유통일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